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형식 동사를 배우는 그런 날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흔히들 이형식 동사 이런 이름으로 단어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그 순간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문장 안에서 평서문을 기준으로 하고요. 뭐 의문문, 뭐 감탄문, 명령문 다 똑같습니다. 동일한데 이 안에 수러 자리에 서술어 자리죠. 요 서술어 또는 수러라는 성분의 자리에 이형식 동사가 이렇게 들어가서 주인공의 역할을 할 거예요. 그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형식 동사라고 말을 합니다. 이형식 동사의 종류가 생각보다 많다. 첫 번째, 항상 일형식과 이형식은 비동사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해야 돼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동사가 이형식 동사의 대표 동사입니다. 비동사. 그 다음 두 번째가 어떤 거냐면 become 동사입니다. 이 동사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엄청 중요해. 앞으로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become 동사의 중요성은 끊임없이 스스로 느끼게 될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다. 다음 세 번째는 감각동사. 글씨가 왜 이러냐? 감각동사입니다. 다 설명할 거예요. 감각동사. 그 다음 네 번째가 이 글자가 오늘 왜 이러지? remain R자야. 글씨가 뭐 이상하게 생겨 보이지만 오늘 왜 이렇게 글씨가 이상해 보이냐? 자, 류동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는 약간 삐꾸입니다. 삐꾸란 말 못 알아먹지? 약간 비정상이네요. 무슨 말이냐면 동사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 가장 기본이 되는 동사라고 했을 때 보통은 무슨 태를 기준으로? 능동태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능동태 말고 딱 하나의 경우가 있어요. 뭐 수동태밖에 없잖아. 맞아. 자, 수동태에서 이형식이 가능해요. 단어 하나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우리가 능동태란 이름으로 이형식을 만들어내는 것 1, 2, 3, 4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형식을 만들 때 이렇게 능동태 말고 수동태라고 하는 이 서술어 또는 수러, 이 수러의 모습을 만들므로 해서 또 이형식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수동태라고 했잖아. 결국 수동태의 모양으로 비동사 플러스 pp의 모양으로도 이형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형식 동사 이럴 때는 전부 다 무슨 태를 기준으로 얘기한다? 능동태를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형식이라는 관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형식 문장을 만들 때는 이렇게 능동태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도 엄연히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원에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이형식 동사란 얘네들인데 얘네들을 모두 전부 다 몇 형식, 이형식, 물론 얘도인데 그러나 차이점은 1부터 3번까지는 전부 능동태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형식 문장을 만들어낼 때 이형식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큰 틀에서 보면 분명히 수동태,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수동태를 통해서도 이형식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형식 동사를 배우더라도 이형식이 만들어지는 이 5번째 경우까지 함께 다룰 것이다 라는 거야. 이해될까? 이 말 뜻 얼마큼 이해되는지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하나, 둘, 셋 들어볼게요. 자,
9점, 7점 정도 좋습니다. 차근차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야. 자, 비동사의 뜻 어떤 의미냐? 비동사의 뜻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더 이야기들을 쭉 할 거야. 하지만 어떤 형태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런 식으로 문장이라고 쓰게 되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면 요 수로 또는 서술어라는 요 성분을 기준으로 이쪽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느냐, 바로 여기를 우리는 주어라는 성분으로 쓰게 될 거고, 여기를 우리는 뭐 보어라는 성분으로 쓰게 될 겁니다. 이 보어가 뭔지 안다? 1번. 모르겠다? 2번. 자, 요 보라는 성분의 의미를 이해한다? 1번. 본인이 느끼기에, 자기를 느끼기에. 아는 것 같다? 1번. 조금 헷갈린다? 2번. 하나, 둘, 셋 들어보면 알아요? 자, 보어란 보충어의 줄임말로서 주어가 예를 들어서 뭐, 나 뒤에 학생, 이런 말이 오면 나와 학생이 서로 어떤 거니? 서로 같은 존재인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얘를 주격 보어라고 말해요. 이 관계, 즉 성분의 핵심 단어 또는 내용과 보어의 성분의 핵심 단어나 또는 내용을 통해서 여기와 여기가 서로 같음을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성분에서 얘를 목적어라는 말 대신에, 목적어는 전혀 다른 말이죠, 주격 보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즉 그러면 요 자리에 비동사 become new, 감각 remain, new 동사가 이 안에 들어와서 얘와 얘를 같은 존재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모든 상황을 우리는 몇 형식이라고 말한다? 2형식 문장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걸 지금 우리가 배우기 전에 뭘 더 먼저 알고 있어야 되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장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장을 만들어내는 문장의 재료라는 게 있었습니다. 문장의 재료는 총 몇 가지가 있었을까요? 자, 하나, 둘, 셋. 네 가지. 그치. 네 가지 알아. 우선 주어, 보어, 목적어, 서술어 또는 수어. 동사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 네 개의 성분을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 때 주어, 보어, 목적어, 서술어 또는 수어라고 하는 성분 네 개를 이용해서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1형식부터 어떻게 5형식까지의 문장을 우리가 판별할 수가 있는 거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분들마다 우리가 약속으로 지켜야만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무슨 형태? 그렇지, 명사 형태. 명사 형태라고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어, 보어, 목적어가 단어 하나, 단어들, 문장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단 여기서 또 하나는 보어의 경우는 하나가 더 추가되죠. 보어의 경우에는 추가 내용이 하나 더 들어옵니다. 뭐죠? 시작? 그렇죠. 단어 하나 또는 단어들이 올 수는 있는데 여기서 명사나 명사구가 아니라 형용사나 형용사구까지도 가는 요거 하나가 더 추가된 겁니다. 보만큼은. 이해됐죠? 자, 그러면 보호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품사적 가능성은 크게 이제 두 가지라는 걸 알았습니다.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명사의 성질이 오면 됩니다. 단어들 문장의 모습으로. 맞니? 그러나 보호의 경우 그거 이외에 하나가 더 추가되었죠. 이 자리에 어떻게? 형용사나 형용사구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보호와 다르게 주어라면 어떤 조건만 허용이 된다? 명사의 형태, 즉 명사, 명사구, 명사절의 형태만 가능하다라는 건데, 여기서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되냐면 이렇게 양쪽이 같다라는 의미를 얘가 만들어줬는데 만약에 얘가 명이야,
그런데 얘가 명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가볍게 당연하네. 철수, 학생 간단하죠. 그러면 철수도 명사고 학생도 명사니까 자연스럽게 완벽히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서 오면 보어가 명사나 명사구 명사절이 아니라 품사가 뭐 형용사나 형용사 구로 바뀌면 다시 보어 자리에 형용사나 형용사 구가 왔다. 이렇게 되면 애매해집니다. 왜? 주어 자리는 변함없이 계속 뭐일 텐데 명사의 성질일 텐데 보어는 갑자기 무슨 성질로 바뀌었니? 형용사의 성질로 바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이런 성질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보어가 될 테니까 뜻과 뜻의 관계 속에서. 그러나 어떻게 얘가 계속 명사인데 얘가 형용사인데 완벽히 같다는 말을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쌤이 하나 만들어낸 기호의 약속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금을 잘 모르겠지만 금의 순도 여학생들 혹시 알래나? 금의 순도라는 게 있어요. 순도가 뭐죠? 순도가 높을수록 정말 완벽한 금에 가까운 거죠. 순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금은 금인데 어때?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완벽한 금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이상한 거야. 바로 그런 느낌. 그렇다고 금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 자, 이런 상황에 보통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야. 비슷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의미는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얘는 말뚝 언제나 명의 성질인데 얘는 명의 성질과 형의 성질을 함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해. 왜? 철수 예를 들어서 철수 학생 완벽하잖아. 명 대 명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영희 그 다음에 뭐 아까 영리한 아름다운 아까 예쁜 하자. 예쁜 이거 뭐야? 형용사네. 그치? 이런 느낌이 관계야. 명과 이거 예쁜 형용사인데 철수 학생? 너 완벽해. 무조건 너 보호네. 철수가 학생이니까. 그런데 영이 예쁜? 아니 이거는 명사야. 너는 근데 형용사네.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지? 야 근데 보호래. 그래서 만든 기호가 이런 기호입니다. 그럼 우리끼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땡땡 관계예요. 이러면 됩니다. 우리끼리 뭐라고 시작? 근데 밖에서 선생님 이거 땡땡 관계인데요. 이러면 알아먹는다 1번. 못 알아먹는다 2번. 하나 둘 셋 못 알아먹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아니 우리끼리는 알았는데 밖에 나가서 이거 못 알아먹으면 땡땡 관계라고 하면 사람들이 웃을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죠? 자 이럴 때 모든 선생님들의 관심을 한꺼번에 다 끌어올 수 있는 멋진 이야기를 알려줄게요. 이거 외울 겁니까? 아닌가요? 외울 거예요? 외울 겁니까?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이 자리가 이제 보호인 건 알겠는데 이게 형용사란 말이야 이 자리가. 그래서 우리는 딱 이럴 때 땡땡 관계 그러면 뭔 소리야? 이렇게 반응이 나올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보호는 보호인데 형용사로 이루어진 보호예요. 이 말을 어떻게 할 거냐면 형용사 보호 관계입니다. 이렇게 말을 딱 하는 순간 거의 이거 물어본 쌤들 기절할 거야. 뭐라고 말한다고 시작? 그래요. 이렇게 형용사 보호 관계입니다라고 말하면 갑자기 세상에서 제일 유식한 학생이 될 겁니다. 정말로. 이거 믿어줘야 돼. 알겠니? 그래서 우리끼리는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좀 있어 보이는 말 쓰면 안 돼. 우리끼리는 이런 거 정말 싫어해 쌤은. 그래서 우리끼리는 쉽게 무슨 관계 시작? 땡땡 관계. 금방 알아먹잖아. 그러나 밖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너 뭐니? 이런 대우를 받을 거야. 억울하게도. 그럴 때는 형용사 보호 관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되고요. 이 관계는 이 형식 말고 또 몇 형식에서도 가능할까요? 자, 준비. 이 형식 말고 몇 형식에서도 이런 말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들어볼게요. 그렇지, 5형식이다.
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겁니다. 이해되죠? 문법을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 다 들어맞아야 되는 거야. 이치에 맞는 거죠. 자, 그다음 그럼 이제 요거를 우리가 해결해 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제 일로 갈게요. 자, 요 상황이 제일 먼저 가장 대표적인 요 자리에 첫 번째로 꼽히는 단어가 바로 비동사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도 두 가지가 존재했잖아. 그치?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할 겁니다. 그럼 얘도 두 가지가 존재할 거고요. 자, 감각동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remain이라는 단어의 뜻을 안다 1번, 모르겠다 2번. 하나 둘 셋 들어봐요. 몰라요? 뭐뭐한 상태로 또는 뭐뭐한 모습으로 남아있다, 유지되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 뭐 수동태야 뭐 나중에 할 얘기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저 비동사를 기준으로 요거를 이제 한번 보여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지금부터 두 가지로 요 관계를 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She is beautiful. She is a student. 지금 두 개의 문장은 성분이 자 어때요? 서술어 자리에 또는 수로 자리에 무슨 동사가 등장을 했나요? 비동사가 등장을 했고 이 단어의 뜻은 뭐뭐이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A는 B다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다시 A는 B이다라는 의미로서 서술어의 주인공, 그걸 우리는 본동사라고 해요. 알겠니? 주인공이 되는 단어, 즉 동작의 뜻을 갖고 있는 그 단어가 바로 비동사였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뭡니까? 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쪽은 싫든 좋든 평서문에서 주어 자리인 거고 이 자리는 뭐야? 보호의 자리가 되었는데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주어, 보호, 목적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명사의 형태여야 한다. 그러면 지금 주어 자리에 단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저 단어 하나는 반드시 명사의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되죠. 저 단어의 품사는 뭐죠? 그냥 대명사가 아니라 시작 인칭 대명사. 그것도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격이 주격, 소유격, 목적격 중에 무슨 격을 쓴 거다? 그렇죠. 주격을 쓴 겁니다. 어쨌든 약속 잘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안 지키면 더 이상 문장이 아니야. 그래서 명의 성질을 갖고 있는 상태 분명히 맞습니다. 성분으로는 우리는 뭐야? 그녀라는 뜻을 갖고 있으면서 성분으로는 주어죠. 당연히 얘도 주어인 겁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성분으로는 서술어,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싫든 좋든 지금 요 자리는 전부 우리는 보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가 생겼죠. 주어 자리는 그녀는 명입니다. 명의 성질이어야 됐기 때문에 다시 명사의 성질이어야 했기 때문에 한 단어 인칭 대명사. 그런데 여기가 문제가 생겼죠. 여기에 보어는 뭘로 만들어지지? 그렇지. 형용사로 만들어진 보어였고 얘는 관사가 사라져 버렸네. 관사라는 품사의 한 단어와 명사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만나서 뭘 만들었어? 단어들을 만들었는데 주인공이 얘야. 그럼 뭐라고 불러야지? 품사적으로는? 그렇죠. 명사가 주인공인 명사구인 겁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약속을 이미 우리는 이해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장이 이해가 됩니다. 자, 이럴 때 이 beautiful은 명사 꾸미는 기능이 없는 상태죠. 맞니? 이 상태에 명사 꾸미는 기능이 있니? beautiful? 뒤에 명사 있나요? 없지요. 오로지 주인공의 역할만 하고 있죠. 보호 자리에서.
그래서 저 beautiful이 어떤 관계로? 영희와 예쁜의 관계로 만나고 있는, 자, 무슨 관계? 시작. 형용사 다시 형용사 보호 관계다. 이해되죠? 자, 얘는 명사 보호 관계가 되는 거죠. 자, 이해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다음. 자, 그럼 이제 become 동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become 동사할 때 류가 있단 말이야. 요거 류. 집합이에요. 집합. 우리 become이란 단어 뜻 안다 1번, 모른다 2번. 하나, 둘, 셋, 뜻이. 자, 다시. 다 아는 거죠? 뜻이 뭔데요? 뭐뭇이 되다죠? 얘는 뭐였고? 이다. 그러면 철수, 되다, 학생. 어떻게 해석됩니까? 시작. 철수는 학생이 되다. 다시. 철수는 학생이 되다. 영이 되다 예쁜. 그럼 어떻게 해석합니까? 시작. 우리말로, 우리말식으로. 영희는 예뻐졌다 또는 예뻐지다. 이러면 되는 거지 뭐. 어렵니? 어려운 거 없잖아. 그러면 얘였다면 어떻게? 얘였다면 영이 예쁘다. 이러면 되겠지. 영희는 예쁘다. 얘는 다시 두 번째 become은 영희는 예뻐졌다 또는 예뻐지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 단어를 류부터 먼저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거에 앞서서 뜻부터 먼저 쓸게요. 무엇이 되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become 동사를 할 때, 선생님이 일형식 동사 할 때 이미 설명해 둔 게 있습니다. 혹시 그거 기억이 난다 1번, 나 안 난다 2번. 자, 하나 둘 셋 들어볼까요? 안 나요? 하나 기억나요? 이거는 세트로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만 기억나면 안 돼요. 자, 알았습니다. 잘 보세요. 이 become 동사들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서 얘네들은 일형식 동사에서 끌고 와서 사용한 겁니다. 한마디로 재활용하는 겁니다. 그때 얘기했어요. 어떻게? G 세 개로 외워라. 그리고 서로 대칭하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다. 일형식 동사의 대표 동사가 이동하는 동작들이거든요. 그게 go, 그 다음 도착하다, get, 가다, 도착하다. 그거는 뭐죠? 오르다, 성장하다, 자라다. 자, 그러면 이거에 정반대되는 단어들도 우리는 세트로 한꺼번에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go의 반대는 갔으니까 와야죠, 이제. 그 다음에 get, 도착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죠? 돌아가야죠. 돌아가는 거 어떻게? turn. 자, 올라왔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내려가야죠. 떨어져야 되겠죠? fall. 자, 여기 하나 더. 오고 가고 유치원용 단어들이잖아. 하나 더 갑시다. 뭘까요? run. 이렇게까지요. 그래서 요렇게가 바로 become 동사의 단어들이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become 동사가 됩니까? 이건 너무 쉬우니까. 왜? 비동사 자리 전부 다 뭐만 집어넣으면 돼? be 대신에 become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쓰이게 될 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들을 우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go, 그 다음에 turn, 뭐 등등을 먼저 두 개를 먼저 해볼까요? 뭐 얘를 해도 상관없고 그냥 세 개 한번 해봅시다. He went to school. 자, 이 went는 뭐의 과거형이냐? go라는 단어의 과거형이죠. 1번. 이 단어는 become 동사다. 1번. 아니다. 2번. 자, 하나, 둘, 셋 들어볼까요? 아닙니다. 자, 이거 얘기한 다음에 이 문장을 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요거 설명한 후에 이 문장을 썼다고 해서 이것을 비컴류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번 보세요. 여기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 볼 것도 없이 주어인데 이게 보어일까를 고민해 봐야죠. 우리 아까 보어가 뭐라고 그랬니? 이쪽과 이쪽이 서로 뭐야? 서로 이렇게 같아야 되는데 그가 to school입니까? 나 to school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지요. 그러면 이 단어가 전치사고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왔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구? 전명구, 전치사 구. 얘네들의 품사적 성질은 뭘까? 바로 부사구야. 즉 다시 말해서 얘네들은 보호가 될 수가 없는 애들이에요. 처음부터. 따라서 얘네들은 전치사구 또는 이 구가 단어나 단어들이란 뜻인데 얘네가 항상 명사의 성질을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이름이 또 하나가 있죠. 전명구라는 이름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녀석이 가지는 품사적인 이 전체의 품사적인 성질을 다시 이 전체가 나타내는 품사적 성질은 바로 부사의 성질인 겁니다. 그래서 부사구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부사구의 성질의 속뜻 가만히 보니까 학교로라는 장소의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치? 학교로 또는 학교까지. 그래서 이거를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구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 말은 안 쓰고 그냥 우리가 장소 부사구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어쨌든 부사구는 문장 성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문장 성분에서는 너희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문장은 주어하고 뭐만 존재하는 서, 술, 어만 존재하는 몇 형식 문장? 1형식 문장인 거야. 그래서 얘는 1형식 문장이지 2형식 문장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얘가 어떻게 해서 2형식이 될 수 있나요? 라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써줄 문장을 이해를 하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 쓸 공간이 없어서 여기다 쓰겠습니다. He went mad. 요 단어의 뜻을 안다 1번, 모른다 2번. 하나, 둘, 셋, 들어볼게요. 뜻이 뭔데요? 화남보다 약간 더 이상해진 상태인데요? 미친. 미친. 자, 그러면 결국 요 단어와 단어들로 볼게요. 이번에는 이쪽을 단어의 개념으로 살필 거고요. 이쪽은 문장 성분의 개념, 문장 성분의 개념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얘는 뭐죠? 인칭 대명사예요. 명사입니다. 명사예요. 이거 명자입니다. 그럼 얘는 뭔데요? 얘는 동사죠, 뭐. 그쵸? 얘는요, 형용사인 거지, 뭘.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는 성분으로 따져봅시다. 이제는 he를 뭐라고 불러야 돼? 그렇지, 주어. 이 went는 뭐라고 불러야 돼? 서술어 또는 술어. 얘는요? 보어. 그러면 보어에서 여기를 봐야죠, 이제. 1번, 이 경우다. 2번, 얘의 경우다. 자, 어떤 경우일까요, 얘는? 하나, 둘, 셋, 들어볼게요. 그렇지. 바로 얘. 그러면 무슨 보호관계? 시작. 그렇지. 바로 형용사 보호관계. 우리끼리는 뭐라고 말한다? 시작. 그렇죠. 땡땡 관계인 거야. 그래서 얘는 2형식 문장이 되고
우리끼리는 땡땡 관계. 좀 있어 보이려고 표현하면 형용사 보호 관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때 등장하는 이 went를 뭐라고 부른다? 시작! become 동사다. 자,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이해가 된다? 하나, 둘, 셋, 들어봐 주세요. 그래요.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필기 좀 더 하고요. 쓸 공간이 없으니까 어차피 이거 좀 지우고 얘네들이라도 우리가 또 설명을 문장으로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필기해 주세요. 또 해봅시다.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객동사 천 이 단어들은 쉽게 그냥 빨리 예문으로 끝내버릴게요. 자, he got angry 라는 말이 문장에 왔습니다. 자, 이것도 당연히 얘는 화난이라는 뭐야? 형용사입니다. 그럼 뜻이 어떻게 된다? 시작! 그는 화났다 이러면 돼요. 어려운 말 아니죠? 이게 become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도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 자리에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돼. 제일 흔한 become도 되고 뭐 비동사를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서 서술어 자리에 이해되니? 그래서 말이 되면 뭐야? become인 거야. become 동사인 겁니다. 이해되는 거 맞니? 자, 좋아. 그 다음에 he turn pale 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이 단어 뜻 안다 1번 모르겠다 2번 하나 둘 셋 몰라요? 아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네. 이 단어 뜻은 창백한이라는 단어. 무슨 뜻? 창백한. 그래서 그는 창백해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당연히 우리는 become 동사가 서술어 자리에 이 서술어 수로 자리에 바로 become 동사로 나온 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그래서 이 형식 문장이더라 라는 겁니다. 필기해주고 빨리 이제 3, 4로 넘어갈게요. 지금부터는 감각동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감각동사 쓸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밑에다가 써볼게요. 감각동사와 똑같은 이름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각동사야. 둘은 같은 동사예요. 둘 다 감각할 때, 자, 각을 갖고 있죠? 이게 촉각, 뭐 할 때, 그런 감각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감각을 느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왜 이름을 두 개를 똑같이, 자, 같은 단어인데 왜 이름을 두 개를 붙여 놨나요? 그건 하나는 이형식에서 쓰이는 거야. 근데 또 하나는 뭐 삼형식에서 쓸 겁니다. 나는 별을 보았다. 자, 그러면 1번 보어다, 2번 목적어다. 별을 보았다 할 때 그 별은 1번 보어, 2번 목적어. 하나, 둘, 셋 들어보면 그쵸, 목적어예요. 자, 그것은 별처럼 보인다. 자, 1번 별은 1번 보어, 2번 목적어. 하나, 둘, 셋 들어보면 그것은 별처럼 보이는 거잖아. 그러면 뜻과 뜻으로 따지는 거지. 그것과 별은 1번 같은 존재다. 2번 다른 존재다. 하나, 둘, 셋 들어보자. 같은 존재지. 그것이 별처럼 보이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별인 거지. 그래 안 그래? 저 사람은 선생님으로 보인다. 그러면 저 사람하고 선생님은 같은 존재야, 다른 존재야?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선생님은 같은 사람을 갖고 얘기한 거잖아. 그랬을 때 뜻과 뜻이니까 그 사람은 주어고 선생님은 뭐야? 선생님은 뭐야? 보어인 거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보다와 보이다는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에요. 알겠지? 자, 그래서 감각동사와 지각동사라는 이름을 따로따로 불러준 건데 둘 다 공통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각이 몇 감각? 5감각. 우리가 느끼는 감각은 5감각이에요. 이렇게. 자,
우리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있죠. 이렇게 5가지의 감각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흔히들 이형식 동사로 쓰일 때의 이름을 감각 동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동사고 같은 의미예요. 그러나 문장의 성분에 어떤 관계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들 이형식으로 쓰이는 걸 감각 동사, 그리고 A가 B를 바라보다, A가 B를 듣다 이런 식으로 목적어를 가질 때에 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지각동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외워두면 결국 무슨 동사까지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 시작? 그렇죠. 자, 시작합니다. 시각, see, 제일 대표적이죠. 그 다음 watch,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뭐가 있다? look. 근데 이 단어는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단어는 반드시 여기다가 at 가로 열고 at 가로 닫고 이렇게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뭐와 뭐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감각 동사와 지각 동사로 동시에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혼자서 다 할 수 있어도 얘는 반드시 얘가 필요해. 이게 뭔 말이냐면 이 형식으로만 쓰고 싶을 때는 얘만 써. 그런데 만약 3형식 이상으로 A가 B를 바라보다 목적어를 가지려면 반드시 얘가 필요해져. 이해되는 거 맞니? 오케이. 그 다음 2형식 가겠습니다. 자, 다음 2번 청각 관련합니다. 시작. 뭐가 있을까요? Hear. 그 다음 listen도 있는데 우선 이거부터 먼저 갈게요. sound, 들리다. 자,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listen.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가로 열고 가로 닫기 전에 to, listen to 이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런데 만약 어떤 문장에서 주어가 이렇게 있는데 listen to 하고 점을 딱 찍었습니다. 1번 맞다, 2번 틀리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바로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listen 다음에 이렇게 to를 쓰면 뭐가 무조건 나오겠다는 표식일까? 목적어. 그 목적어가 바로 명사의 모습을 갖고 있는 상태여야 되겠지. 걔가 나와야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틀려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죠? look at도 마찬가지겠지. 만약에 주어 그 다음에 look at 그러면 당연히 얘도 뭐야? 틀립니다. 왜냐? 자, 요렇게 되면 얘들아, 요렇게 되면 둘 다 전치사로 끝났기 때문에 어떤 경우 몇 형씩 가겠다. 자, 준비. 몇 형씩 가겠다. 하나, 둘, 셋. 들어볼게요. 3형씩. 봐봐. 전치사가 있는데 이거 너 뭐야? 전치사가 있는데 뒤에 아무것도 없네? 그래, 너희 틀렸어. 왜 틀렸냐? 바로 얘네들이 나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를 듣고 목적어를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는 거 맞니? 그래서 몇 형씩? 3. 그렇지, 지금 3형식으로 가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 지금 배우는 게 몇 형식? 2형식. 그러면 얘네들 나오는 경우를 보는 거야? 나오지 않는 걸 보는 거야? 나오지 않은 상태를 보는 거야. 알겠지? 어쨌든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동시에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가로 열고 to 가로 닫고 가로 열고 at 가로 닫고 뭐 이것까지 같이 준비를 해 두어야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음 후각 갈게요. 후각은 뭘까요? 한 단어만 기억해. 뭐지? 시작. S인데 smell 이 단어. 미각은 taste. 촉각은 F로 시작합니다. F로 시작하는데 뭐죠? feel. 그치, 어려운 단어 아니죠? 자, 이 단어가 바로
감각동사이자 동시에 지각동사예요. 알겠지? 자, 그런데 우선 예문을 또 우리가 활용할 때 어떤 단어를 주로 쓸까요? 할 때 요거 이 감각동사 나올 때 그냥 얘네들 별 5개짜리입니다. 별 5개짜리.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요하게 느끼는 단어들 이것도 별 5개짜리입니다. 이렇게요. 근데 예문은 지금 얘하고 얘로 해서 3개의 예문을 통해서 우선 감각동사를 해결하겠습니다. 자, look. 자, he. 그는 슬퍼 보인다. 슬프게 보인다. 그래서 he looks. 자, sadly. 자, 1번 맞다. 2번 틀리다. 하나, 둘, 셋. 들어볼게요. 자, 이 문장은 틀려요. 왜냐하면 이 sadly는 뭐에서 온 걸까? sad라는 형용사에서 ly를 붙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부사가 되는 거예요. 얘는 형용사가 아니라 얘는 부사입니다. 그러면 이거 빠지면 그는 슬퍼 보인다라고 말하고 싶은 상태거든요. 근데 얘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 그러니 내가 원했던 문장이 안 돼 버렸잖아. 그래서 얘를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He looks 어떻게 해요? sad 이러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시작? 그치? 바로 비동사 그냥 시제가 현재니까 is 딱 써보면 잘 돼. 또는 무슨 동사? 그렇지. become new 할 때 이 비동사를 딱 집어넣어보면 순식간에 아 이거 그러면 become new 동사 안에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거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그거 하나 해결됐고 he looks a student. 그는 학생처럼 보인다. 학생으로 보인다. 자, 1번 맞은 문장, 2번 틀린 문장. 하나, 둘, 셋 들어봅시다. 맞을 것 같았는데 틀려요. 맞았잖아요. 아, 왜? 아니 얘를 중심으로 얘랑 같은 거잖아요. he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같은 거 맞잖아요. 그래 그건 맞아. 근데 왜 틀려요? 여기서 요 조건인 경우에 요런 경우에 얘가 명사 보어잖아. 명사 보어인 경우라면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 얘는 약속 하나가 더 있어. look에다가 뒤에 이렇게 like를 붙이고 써주면 비로소 이거 맞는 거야 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같이 기억해야 돼. 필기해 주세요. 자, 일단 얘로 다시 갈게요. 자, 이렇게 만약에 겨울방학에 쌤이랑 수업이 시작했으면 지금쯤은 이거 다 알고 있었을 거고, 그러면 우리는 뭐야? 그냥 15분 만에 빨리 끝낼까? 이러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죠. 우리가 너무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그쵸? 그러나 크게 장기적으로 보면 중3부터 보통 만나는데 여러분 지금 몇 학년이야? 2학년이니까. 그쵸? 너무나 여러분한테는 큰 혜택인 거야. 자, 또 볼게요. 잘 봐. 자, A와 B가 서로 어떤 조건이면 땡땡이거나 완벽히 같거나 이러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불러? 보어 이렇게 말할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나 봐봐. is A is believed. 이게 서술어야. 무슨 태로? 수동태로 서술어라고 또는 술어. 그리고 B 이랬어. 이거 해석 한번 해보자. 시작. A는 그치 A는 B라고 또는 B로 믿어진다지.
장희석 쌤 영문법의 신. 자, 그럼 어떻게 말해봐. 시작. 장희석 쌤 영문법의 신으로 믿어준다. 그러면 장희석 쌤하고 뭐야? 영문법의 신은 서로 어때? 시작.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얘는 주어일 거고 얘는 주격 보어이겠지. 이해되니 안 되니? 끝나는 거야. 어려워? 이게 수동태잖아. 그럼 얘하고 얘가 서로 뭐야 지금? 같은 조건이지. A하고 B가 A하고 B가 이거 아니면 이렇게 만나면 당연히 뭐야? 몇 형식? 이 형식일 테니까. 그래 안 그래? 믿어지다니까.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이해된다. 하나 둘 셋 들어봅시다. 빨리 필기하고 빨리 우리 4형식과 5형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